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회수가 폭망일 것을 각오하고 만들었어요. 너무 재미없는 내용일 거니까요. 복잡한 계산이 싫고 머리 아픈 게 싫으신 분들 미리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보고 지루하다, 재미없다 욕하지 마시고 미리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장기 투자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은 제 기준이 맞으니 이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매번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컨센서스 예측치가 과연 믿을만한지, 그리고 또 그 컨센서스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성장주에 비해서 다소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주식을 보통은 가치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직은 순수익을 발생시키지는 못하지만 매출의 성장성이 가팔라서 미래의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성장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 공식을 사용하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예상 주가를 구할 때 예상 RPS 곱하기 예상 PSR이라는 공식을 사용해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요. PER은 시가총액을 1년간의 단기 순수익으로 나누거나 현재의 주가를 EPS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EPS는 1년간 벌어들인 단기 순수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수익을 말해요. 그러니까 PER은 현재의 주가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ER은 EPS분의 주가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 X자로 계산을 하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의 예상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한 주당 벌어들일 순수익을 예측해서 거기에다 미래에 해당 기업에게 부여될 예상 프리미엄인 PSR을 곱해주면 미래의 예상 주가는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직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PER로 주가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PSR인데요. PSR은 시가총액을 1년간 벌어들인 매출로 나눠주거나 현재의 주가를 RPS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참고로 여기서 RPS는 1년간의 매출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요. 한 주당 벌어들이는 매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PSR은 한 주당 벌어들이는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SR은 RPS분의 주가이니까 주가는 RPS 곱하기 PSR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물론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슈퍼개미 김정환님의 ROE 계산법, 사경인 회계사의 S림 계산법, 존 템플턴의 기업 가치평가법, 피터 린치 PER 평가법,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등 여러가지 계산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존 템플턴이나 피터 린치의 계산법을 따르는데요. 써진 공식은 조금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실적 성장성을 바탕으로 적정 주가와 예상 주가를 구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쟁점은 누구 공식이 맞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쟁점은 과연 미래의 실적 성장 예상치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인 공식을 만들어놔도 미래의 실적이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처럼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기업의 실적을 컨센서스 예측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업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예상 실적을 가이던스 예측치라고 불러요. 이렇게 기업의 미래 실적을 예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컨센서스 예측치를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자료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컨센서스 EPS 예측치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23년까지의 EPS 예측을 발표한 애널리스트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반면에 2024년부터는 예측치를 발표한 애널리스트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건 왜 이럴까요? 대부분의 컨센서스 예측치는 기업이 발표한 가이던스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기업은 보통 가까운 미래의 가이던스는 명확한 수치로 제시를 하지만 먼 미래의 수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벌 거야 라고만 가이던스를 제시해줘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컨센서스 예측치는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치를 발표하고 먼 미래의 예측치는 거의 발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의 예측이 틀리면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분기에 발표한 가이던스 자료인데요. 복잡한 숫자들이 막 보이시죠? 이 상태로는 보기 힘드니까 요약한 가이던스 자료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업 관련된 비즈니스에서는 138억에서 140억 달러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클라우드에서는 162억에서 164억 달러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136억에서 140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옆에 벌수스로 되어 있는 게 컨센서스 예측치와 비교해 놓은 건데요. 뭐 가이던스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각종 운영 비용도 131억에서 132억 달러 정도 들겠다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당연히 컨센서스도 가이던스와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봐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 분기에 우리 436억에서 445억 달러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 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당연히 컨센서스도 이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컨센서스가 가이던스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알겠는데 이 가이던스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스타티스타라고 각종 시장 점유율을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물론 조금 볼만한 자료는 이렇게 유료이긴 해요. 아무튼 이런 곳에서 해당 기업의 핵심 사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조사하고 해당 기업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과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등을 예측해서 가이던스 자료의 신뢰성을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해봐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별짓거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가이던스 신뢰성을 정확하게는 검증할 수 없어요. 뭐 시장 점유율은 그런대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진이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부분은 우리 같은 일반인의 예측 범위 밖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기업이 내놓은 가이던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고요? 솔직히 기업이 1년 정도만 장사를 할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뻥을 치면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대신에 과거에 얼마나 정직하게 가이던스를 내놓았는지는 아주 쉽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컨센서스 예측 EPS와 실제 EPS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하나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가이던스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예측치보다 더 높은 실제 수익을 기록해 왔어요. 이것을 보통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러요. 아무튼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이던스를 부풀려서 발표하지 않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만 장사를 하고 그만둘 회사일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이던스를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신뢰를 해도 되겠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면 스포티파이 주주님들에게 욕먹을 것 같긴 한데요. 참고로 저도 스포티파이 주주이긴 해요. 곧 매도할 계획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스포티파이의 컨센서스 예측치와 실제 수익은 그동안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의 가이던스는 그리 신뢰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주이기 때문에 순수익 예측치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와 실제 매출의 차이도 가져와 봤는데요. 예측치와 실제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기대치보다 실제치가 낮게 나온 적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 맞는 걸로는 만족을 못해요. 피 같은 내 돈을 투자하는데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실제의 실적이 100% 높아야 해요. 이렇게 퍼펙트한 기업이 있는데 굳이 약간 부족한 기업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생각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의 논리이고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그저 이를 통해서 제가 투자를 결정하는 논리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컨센서스 EPS 수정치를 나타내는 EPS 리비전 그래프인데요. 2022년의 예상 EPS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2년의 예상 EPS를 2018년에는 대략 6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상향 조정되어 오다 2021년에는 2022년 EPS를 8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죠. 기업이 가이던스를 바꾸거나 시장의 상황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컨센서스 예측치는 계속해서 수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어닝 리비전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기업을 신뢰해요.
적어도 가이던스를 부풀려서 발표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말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컨센서스 예측치는 2022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EPS도 지속해서 상향 수정되어 온 점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네요. 이건 스포티파이의 EPS 리비전 자료인데요. 꾸준히 하향 조정되어 온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되죠? 물론 이 리비전 자료만으로 기업이 가이던스를 부풀려서 발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적 예상치를 부풀리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상황이 불가항력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는 기업의 도덕성보다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컨센서스 예측치는 가이던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컨센서스 예측치와 실제 실적 사이의 차이가 없거나 실제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는 가이던스를 믿을만하다. 어닝 리비전이 상향 조정되어 왔으면 가이던스는 믿을만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제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시킹 알파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라서 1년에 $240를 내야 해요. 저는 여기에 더 데이터 드리븐 인베스터라는 $320짜리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240짜리만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굳이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찾는 수고와 시간을 줄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가치주 예상 주가는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로 계산을 하고,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성장주 예상 주가는 예상 RPS 곱하기 예상 PSR로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EPS와 RPS 컨센서스 예측치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상 PER과 예상 PSR을 추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부분은 완벽히 투자자 개인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방법이 정답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크로 트렌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과거의 EPS와 PER 자료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전체적인 PER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요. 이렇게 텍스트 자료를 보고 5년 정도 데이터를 취합해서 엑셀로 평균치를 계산해요. 저는 보통 가치주는 이런 식으로 미래에 부여될 예상 PER을 추측을 해요. 그런데 아마존처럼 과거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주였다가 이제는 가치주로 성격이 바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PER을 가지고 평균을 내버리면 평균 PER이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시기인 2019년 정도부터의 PER로 평균값을 계산해줘요. 당연히 저 장기2 방식일 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가치주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PSR의 평균을 구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과거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기업의 PSR과 비교를 해서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로 나눠서 PSR을 부여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요. 아무튼 저는 이런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예상 주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단지 저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의 논리에 비약이 있다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돈을 벌고도 싶지만 투자를 통해서 승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고수님들과 소통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제 안목을 넓히고 싶어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